안녕하세요, 원장님. 네, 안녕하세요. 여름이 다가오고 있어서 네. 다이어트에 대한 관심이 많아지고 있는데요. 네. 다이어트 한약에 대해 세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네. 첫 번째 질문은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정말 살이 잘 빠지나요? 네. 결론만 얘기하자면 네입니다. 근거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릴게요. 네. 첫 번째, 한의사들이 한 연구는 좀 믿기가 어렵잖아요. 홍익병원에서 한 교수님 연구가 있어요. 근데 실제로 비교를 이제 세 가지를 했습니다. 첫 번째는 규칙적이고 계획적인 한약 복용. 두 번째는 원푸드 다이어트. 세 번째는 이제 양방 제제. 양방 처방전에 의한 양약 제제. 이렇게 비교를 했었는데요. 1위가 26.7%로 한약 다이어트가 가장 효과적인 체중 감량을 한 걸로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한약 다이어트 효과에 대해서는 확실히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미국에서 한 연구가 있는데요. 이미 10년 전에 한약 제제인 마황과 카페인이 다이어트와 체중 감량에 효과가 있다. 라는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와 있고요. 또 세 번째로는 제가 이제 임상 중에 한의원에서 환자들을 많이 진료하고 있는데 저희 한의원에서는 2+10이라고 해서 2달 동안 10kg를 감량하고 10개월간 관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2달 동안 집중 감량을 할 때 보통 목표 몸무게가 8kg에서 10kg 빼는 게 이제 가장 최고의 목표거든요. 근데 대부분 한 75%의 환자들이 그걸 잘 지키고 달성을 하고 계세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한약 다이어트에 대해서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저도 한약 먹고 살을 많이 뺐었고요. 그럼 두 번째 질문은 네. 다이어트 한약을 먹으면 내성이 혹시 생길 수도 있나요? 네. 환자분에게 그런 내성에 대한 얘기를 많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 이 내성이라는 거는 보통 항생제에 쓰는 말이거든요. 세균과 병균을 죽이려고 약을 항생제를 쓰는데 더 이상 세균을 이 항생제가 죽이지 못할 때 이렇게 내성이 생겼다라고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환자분들이 생각하시는 내성이라는 건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런 면인 것 같습니다. 내가 옛날에 한약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서 살을 뺐어요. 10kg를 뺐다. 그런데 한참 지나서 이제 요요가 와서 12kg가 쪘거든요. 근데 이제 12kg가 찐 상태로 다시 다이어트 한약을 먹었는데 예전만큼 속도가 잘 안 나는 거예요. 잘 안 빠지는 거죠. 약을 더 세게 써야 된다거나 또는 더 기간이 길어진다거나 이런 거를 환자분들이 이제 내성이라고 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런데 이거는 요요 때문에 오는 현상이고 이거는 다이어트 한약의 내성이라기보다는 체지방의 요요 효과에 따른 전형적인 그런 현상이에요. 몸에서 체지방이 빠지는 걸 너무 싫어해요. 그래서 체지방이 빠질 때 여러 가지 안 좋은 증상도 나타나고 또 이제 체지방이 빠지고 나면은 몸에서는 굉장히 이제 위기 상황이다라고 느껴서 정말 살이 빠지지 않게 또 에너지를 절약하는 그런 절약 모드가 발동이 되거든요. 그럼 30분을 걸어도 원래 100칼로리를 소모해야 되는데 50칼로리만 소모하게 되는 거예요. 이런 상태가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요요가 되게 빨리 오는 이유가 많이 안 먹어도 그러니까 조금만 먹어도 이미 이제 몸에서는 초절약 모드가 되어 있어서 30분을 걸어도 50칼로리밖에 안 쓰는 그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요요가 올 때는 살찌는 속도가 2배처럼 느껴지게 돼요. 이제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다이어트 한약을 먹어도 살 빠지는 속도도 더디고 또 금방 요요가 오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다이어트 한약만의 문제가 아니라 요요의 전반적인 문제라고 볼 수 있어요. 다이어트 한약은 하나도 안 먹고 오직 운동과 식단 조절, PT를 통해서 빼든 양방약을 통해서 빼든 그 어떤 방법을 써도 살이 빠지면 이 현상은 항상 일어나요. 요요가 오는 것은.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생각하셔야 되니까 저는 이제 다이어트 한약에 내성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중요한 건 이제 요요는 언제나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요요는 최대한 막아야 한다. 그래서 저희 한의원에서도 유지 관리 프로그램을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그 부분에 대한 교육을 환자분들께 많이 해드리고 있어요. 네, 그러면은 마지막 질문은 다이어트 한약에는 탈약도 있고 한약도 있고 그리고 알약처럼 생긴 게 있다고 들었는데요. 그 세 가지 약이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이제 일반적인 이제 한의원마다 상황은 다른데 일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해드리고 또 저희 한의원에 국한돼서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먼저 저는 사실 주로
주로 쓰는 게 이제 다이어트 환약이에요. 동글동글한 알. 그래서 1g 먹냐, 2g 먹냐, 3g 먹냐 이렇게 단계를 좀 많이 나누어 놨어요. 그래서 그렇게 한 이유는 이 환약 자체가 좀 부피감이 있기 때문에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가 더 뛰어나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약을 조절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이제 이 식욕 적응이라고 해서 초반에는 1g만 먹어도 좀 약이 입맛이 떨어지고 약효가 있는 느낌인데 이제 2주, 3주가 되면 2g, 3g으로 늘려줘야 되는 경우가 오거든요.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식욕이 적응돼서 그래요. 배는 안 고픈데 뇌에서는 이제 우리가 더 먹고 싶다, 배고파서 먹고 싶은 게 아니라 약간 욕망적인 차원에서 먹고 싶은 게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약을 단계로 올려야 예전과 비슷한 식욕 억제 효과가 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단계를 초반에는 잘 못 느끼다가 뒤로 가면 좀 느끼기 때문에 그런 단계를 올려주는 게 더 다이어트에 효과적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환약을 많이 쓰고요. 환약과 이제 정액, 알약같이 생긴 정제가 있어요. 이 정제는 뭐냐면 타블렛처럼 생겼거든요. 타이레놀처럼 생겼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제 이거는 단계 조절이 쉽기도 하지만 환자분들이 좋아하시니 좀 먹기가 편하죠. 단점은 사실 그 만드는 과정 때문에 흡수율이 환제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그리고 식욕 억제 효과가 조금 부족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저는 환제를 많이 쓰고, 근데 너무 이 환약 먹기가 어렵다 이러시는 분들은 이제 가끔 정을 씁니다. 그리고 이제 나머지는 다이어트 탕약인데요. 탕약을 주로 쓰는 한의원도 많이 있고, 이제 그런데 저희 한의원에서는 탕약을 쓰는 경우가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의 국한돼서 쓰고 있어요. 치료가 필요하신 분들이란 환약을 먹고 식단 관리를 잘 했는데도 정말 살이 안 빠지신 분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체내에 염증이 너무 많다거나 또는 간 피로가 너무 심할 때, 그럴 때 좀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 환자분들이 염증을 가라앉혀주고 또 안 좋은 치료를 해줘야 그 다음에야 이제 체지방이 분해되는 상황이 돼요. 그래서 치료약이 좀 많이 들어가고 다이어트 성분이 이제 추가되는, 그래서 속도가 좀 더디지만 몸이 건강해지게 치료가 되는 그런 쪽으로 탕약을 쓰고 있어요. 이렇게 세 가지 차이가 있습니다. 궁금한 건 좀 해결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이번 여름에 맞이해서 다이어트 더 성공해보고 우리 같이 건강하게 살을 빼보도록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